안녕하세요. 국립통일교육원 박계리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입니다. 우리에겐 참 의미가 있는 곳이죠. 저는 자주 이곳을 오곤 합니다. 통일을 염원하고 준비하지만 세상 살다가 마음이 흐트러질 때면 다시금 이곳에 와서 마음을 잡곤 합니다. 저와 같은 세대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도 또는 통일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받고 이야기 듣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통일을 염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MZ세대들은 6.25 전쟁과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MZ세대 통일기자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Z세대 통일부 유니콘 기자단 14기 정남경입니다. 네, 요즘 MZ세대들은 6.25 전쟁이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먼저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6.25 전쟁은 뭔가 앞에 불투명한 막이 있다는 느낌이고 또 통일은 통일 그 자체가 불투명한 느낌입니다. 일단 저희가 학교에서 6.25 전쟁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6.25 전쟁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우리 한반도의 비극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지만 뭔가 6.25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분들과는 실제로 체감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런 표현을 했고 통일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분단이 되고 나서 시간이 꽤 흐른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굳이 통일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정전 상태잖아요.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 비평화적인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정남경 기자님하고 같이 우리가 만난 이유는 MZ세대 작가님을 만나고 싶어서 같이 뵈었어요. 지금 전시가 이제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흔히 MZ세대는 6.25 전쟁이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작업은 외할머니라는 주제를 통해서 전쟁과 이산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오늘 뵙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천, 실, 바늘을 이용해서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정희기 작가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옆에 있는 희기 작가의 오빠고요. 재봉틀로 드로잉을 하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양한 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은 천의 실하고 바늘을 두 분 다 사용하시는 작업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비슷할 것 같으면서 다른 지점이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재봉틀의 그 수직적인 속도감을 굉장히 좋아해서 거침없이 즉흥적으로 작업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동생 같은 경우는 그 천이 주는 포근함이나 따뜻함, 그 감싸주는 듯한 느낌의 그 글을 쓰듯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미싱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아주 좋아했었죠? 재봉틀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또 재봉틀을 광장 위에 올려놓고 다양한 사람들이랑 어떻게 호흡할 수 있을지 친구들이랑 뭐 콘서트 형식으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릴스나 틱톡 같은 영상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두 분이 남매시잖아요. 근데 남매 두 분이서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예술 실력을 가지고 있으신지 정말 궁금한데요. 특별한 역량 같은 게 있을까요? 가족들이 많이 대부분 예술을 하고 있으세요. 양가가 거의 많은 분들이 예술 쪽 분야를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거를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특별히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오랜 시간을 같이 함께 했는데 두 분이 겪으셨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을 하면서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외과 의사셨는데요. 함흥 출신이셔서 피난을 내려와서 포천에 있는 운천이라는 곳에서 병원을 운영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휴식 시간대 아니면 쉴 때마다 항상 숲에 가서 나무를 가꾸셨어요. 그래서 그 숲에서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키우면서 잘 지내셨습니다. 흔히 보통 우리가 이산가족 관련된 전시들은 여러 번 있었는데 보통 대부분은 어둡거나 심각하거나 이랬던 것 같은데 오늘 전시를 보니까 굉장히 밝고 화사해서 다른 느낌이 들어서 인상적이었어요. 작업하실 때 특별한 의도나 의미가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께서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지금 그때 겪었던 힘든 상황을 좀 힘차게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드로잉 라인도 좀 큼직큼직하게 하고 할머니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할머니께서 정말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겉으로는 정말 우울해 보이시고 힘도 없어 보이셨는데 할머니 안에 내면에 갖고 있었던 색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표현이 돼서 저희도 그런 할머니의 색을 좀 더 사람들 그리고 관객들에게도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로 보여드릴 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께서 너무 상심이 크시고 우울해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은 뭔가 몰입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근심을 잊고 생활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할머니 댁 할아버지가 가꾼 숲에서 바라봤던 풍경들을 최대한 그림으로 옮겨서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여기 전시장에 걸려있는 그림들은 할머니가 그리신 작품들인가요? 네, 저랑 그리고 저희 오빠랑 드로잉을 해드리고 할머니께 120색 그 색연필을 선물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색연필로 할머니가 직접 다 색을 칠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직접 칠하신 색들이라고요? 제가 보면서 정말 놀랐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 할머니가 따로 미술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교육을 받진 않으셨지만 할머니의 이제 삼촌께서 목화를 그리시는 화가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옆에서 먹을 갈아서 검은색 먹물을 보신 적은 많다고는 하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할머니께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미감을 갖고 계시는 줄 처음 알게 돼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깜짝 놀랐어요. 네, 정희기 작가님은 이 작품들 말고도 할머니에 대한 작업을 또 하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할머니와 관련된 작업 중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는 손의 인생이라는 작업인데요. 할머니가 6.25 이전에 북에서는 소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보람을 많이 느끼셨다고 했는데 6.25 이후에 남한에 내려오셔서 되게 고단을 많이 겪으시고 고된 일을 헤쳐나가시면서 본인의 삶이 마치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할아버지의 그런 식사를 차려드리고 집안일을 하면서 항상 걸레질을 하고 계시거나 행주를 치고 있는 그 손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품고 계셨을 그런 꿈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되게 쭈글쭈글해진 이 노인의 손으로 변해 있다는 거가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서 그 할머니의 손을 상징적으로 바느질로 작업을 한 작품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할머니의 그 꿈을 손자, 손녀가 이뤄준 거네요. 여기 전시장 보시면은 이 뒤에 있는 작업이나 또
벽에 있는 작업들은 정익이 작가랑 또는 할머님이랑 같이 한 것이 많은데 뒤에 있는 작품은 정민기 작가 작품이죠. 네, 맞아요. 저 작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할머니 댁에 가면 그 사람들이 오래 쓴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랫동안 사용하신 물건,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앉았던 소파라든지 사물들, 그 사물 자체가 결국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추억하는 물건이 되는 것 같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무언가 이 사물들을 그리고 싶었고, 그 사물들 속에서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곳에 계시진 않지만 결국 할아버지 모습이 담겨 있고, 또 할머니가 이곳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붙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은 전쟁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또 잊혀지기도 하고 생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정민기 작가는 전쟁과 아픔에 대한 작업을 또 했었던 거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작품 중에 침묵이라는 작업이 떠오르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곧 그 시대의 표정이다 라는 생각으로 많은 얼굴들 속에서 침묵하고 비통해하는 얼굴들을 그려낸 작업이 있고요. 또 어머니들이 슬픈 나라라는 시리즈는 전쟁을 통해서 자식과 가족을 잃은 이 땅의 어머니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슬픔을 어디 풀어낼 데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대변해서 어머니들이 슬픈 나라라는 시리즈를 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전시가 우리 외할머니에 대한 전시였는데 이 전시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가족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또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전시가 좋았던 것은 실은 그동안에도 이산가족이라든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한 작가들은 되게 많았지만 제 나이 또래 작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거대한 이야기, 뭐 민족 통일, 거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었다면 두 작가분들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 반려견 또는 할머니, 우리 가까이 있는 삶의 이야기로 이것을 풀고 있어서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제 두 작가님들께서는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시는지 아니면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서 국토종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라도에서 임진각에서 멈췄거든요. 근데 임진각에서 멈췄다라는 사실이 좀 아쉬웠어요. 조금 더 뚫고 나가서 북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려면 확실히 이 분단된 상황이 해결이 돼야지만 될 것 같아서 언젠간 통일이 되면 조금 더 먼 곳으로 종주를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인 것 같아요. 제가 가보지 못한 땅이고 분명히 저기 어딘가는 제 가족이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만나보지 못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고 싶고 어떤 가보지 못한 땅에 대한 그런 호기심 때문이라도 통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좋은 말씀 들었고요. 제가 이번 전시를 보면서 두 분 작업에 공통된 특징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민기 작가도 다 된 작품을 딱 보여주면 되는데 굳이 드로잉하는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를 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정익이 작가님도 시시가 날실이 직조를 해서 천이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의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한다는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저는 되게 세게 왔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 역사의 얘기도 했지만 분단 이전의 역사랑 지금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고 남과 북의 인민들과 국민들도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이번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소중한 이야기 해주시고 좋은 작품 보여주신 두 작가님과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